안녕하세요. 글쓰는 복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는 진격의 거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 10년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제가 좀 뒷북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재밌다고 할 때는 안 보고 뒤늦게 보고 혼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번 주에 진격의 거인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엄청 과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진격의 거인 세계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류가 거의 다 멸망을 하고 마지막 남은 인류가 벽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벽을 쳐놨냐면 벽 밖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거인들은 이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 100년 동안 평화롭게 이 벽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이 등장을 해서 이 벽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 벽 안으로 거인들이 들어와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진격의 거인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은 절대 선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권선징악을 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격의 거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이 선인 것 같다가도 스토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거 뭐야? 악이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선과 악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인공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80%를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냥 들으시면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테지만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에렌이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점점 이해도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도 선과 악의 경계는 참 불분명하구나 라는 걸 평소에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선과 악은 정말 존재하는가? 있다면 누가 정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마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결국 자기만의 선과 악이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떠오른 책이 있는데 바로 홍학의 자리로 유명한 정혜연 작가님이 쓰신 드라이브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소설인데 고령의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치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상황에서 이 소설은 2명의 시점으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죽은 소녀의 엄마와 이 소녀를 치어 죽인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집니다. 이 소녀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누리꾼들도 마찬가지로 이 늙었는데 왜 운전대를 잡고 그러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기도 해요. 아니 늙은 노인이 죽는 게 낫지. 미래가 창창한 이 소녀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또 근데 한편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노인으로서 대중교통을 타면서 수모도 겪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맞벌이하는 자기 딸의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택시를 타기도 어렵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두 사람의 입장을 보여주다가 할아버지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 소녀의 엄마가 찌른 칼에 맞아서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 스토리의 결말이고 이 작가님께서는 이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소녀와 엄마의 편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건 할아버지가 잘못했고 이건 엄마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시를 들었지만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악의 불분명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종교를 욕하거나 종교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나뉜다고 봐지거든요.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욕을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입이라고 불리는 종교에 20년간 다녔던 입장으로서 바뀌어야 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비를 구분짓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느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분류된 교회는 2023년 기준으로 108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신도는 한 6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거의 한 도시 수준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존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명 그 안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을 저지른다든지 금품갈취를 한다든지 성도들의 무언가를 착취한다면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변명할 여지 없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이비를 규정짓는 기준이 단순히 교리 차이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교에는 경서가 있고 경서를 해석하는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일반적인 교리와 다르면 사이비로 분류가 돼요. 어디서 정하냐면 각 종파에 결성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이단 사이비라는 종교 집단을 결정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견해와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지 않는 교회는 다 정상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아까 말했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교회도 일반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선인가 악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집단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종교 안에서만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종교 자체를 해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는 전체가 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속에 어떤 사람과 삶과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 적어도 내가 그 대상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에르디아인이 악마라는 말만 믿고 박해하고 죽여버리는 마레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고 미워하는 것은. 그래서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어요. 또 반대로 지금은 이런 분위기지만 역사 속에서 종교인들이 일반인들을 박해한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위해를 가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종교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종교와 이렇게 연결이 지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에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선과 악이 불분명한 캐릭터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라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에렌이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80%를 멸망시켜버리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갔고요. 그냥 순수하게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싶은, 왜냐하면 자기들을 박해하고 에르디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들 자체가 미워진 그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서요. 이게 현실에 벌어진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서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캐릭터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잘생겨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렌이 점점 흑화하는 과정도 작가님께서 너무 세밀하고 섬세하게 묘사를 해놓으셔서 점점 더 이 에렌이라는 캐릭터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 세상은 잔혹하다는 말이잖아요. 살아남기에 너무 잔혹하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진격거가 다시 뜨는 이유가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요즘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이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공감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다시 뜨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꼭 성취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렌이 자기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려고요.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걸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행 유튜버입니다. 저는 지금의 삶도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안정적인 삶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삶 또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과 또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행 유튜버를 전부터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고민이 됐어요. 너무 이제 자금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처럼 사는 것과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제 삶에 더 많은 배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할 수 있을 때 많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 쓰는 복치 외에도 여행하는 복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릴 건 아니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게 된다면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진격의 거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격의 거인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고 지금도 너무 감동이 벅차올라서 또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격의 거인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설정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글 쓰는 복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책 읽고 글 쓰는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